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2020 델트 포럼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항구로의 전환 가속화입니다. 저는 현재 차세대 항구를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COE인 C4NGP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의 모든 면에서 파괴적인 변화가 야기되었고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공급망 모델의 변혁의 필요성이 부각시켜졌는데요. 전통적인 공급망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락다운으로 인해서 실업률도 높아졌고 또 소비도 위축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시장은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어떻게 해운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유네스캡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둔화하고 있던 해운이 선박의 공급과 건화물 수요가 줄고 탱커선 수요도 줄었고 또 컨테이너선 수요도 줄었고 또 연료비도 낮아지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일한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장기적 구조적인 변화를 해운업, 물류업 그리고 항만업에서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적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변화에서 흥미로운 점이 디지털화입니다. 일단 기술의 사용이 높아지고 또 디지털 툴도 많이 사용해서 해운업을 이어나가게 되고 또 스마트 포트를 구축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력성과 견조성을 높이고자 하는 초점이 맞춰져서 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이 경제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된 동향으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서 팬데믹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인간의 직접 대면 접촉은 위험해졌습니다. 디지털화는 그러나 이러한 의무적인 봉쇄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뛰는 수단이 됩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디지털 격차를 드러냈고 또 이미 디지털 툴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잘 못하고 있는 기업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팬데믹이 이제 즉각적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툴을 사용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을 이용해서 경제 회복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뉴노멀을 적응해 나가는 주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이미 디지털 경제화와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한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이 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차질 없이 위기 속에서도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워킹 모델입니다. 근본적인 기업의 변화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되었는데 전형적인 어떤 관습이라든지 또 업무 모델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비자가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르게 디지털 기술로 모든 업종에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도 자체도 전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가 미국의 보급률이 예전에는 40년이었다면 2014년대 이제는 2개월 만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직이 보다 유연한 워킹 모델로의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채택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항구가 갖춰야 할 기능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합의에 따르면 차세대 항구는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탈탄소화를 해야 하고
화석 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고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동화. 항만은 완전히 자동화되어야 하고 또 자율성 역시 하나의 동향입니다. 이제는 상황 인식을 갖춘 자율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고 또 녹색 항구, 또 디지털화로 스마트 항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녹색 항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탈탄소와 녹색 이니셔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LNG나 수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화도 되겠습니다. 콜드 아이어닝, 그리고 AGV용 배터리, 야드 크레인과 암벽 크레인의 전기화, 스마트 그리드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재생에너지 또 태양력 에너지의 사용도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변환을 통한 항구 프로세스 최적화가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목을 줄이고 에너지 폐기를 줄이고 또 오퍼레이션에 더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집약도가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컨셉을 통해서 육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층 항구도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1층은 물류, 그러니까 창고업을 위한 물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1층은 선하역, 2층이 창고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의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로봇이 도입이 되어서 사람을 조금씩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기초 작업부터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의 활동이 보다 정밀하게 또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는 제조업과 자원 계획 같은 부분에서도 로봇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동 컨테이너 터미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전 세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빠르게 자동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이 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메가포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자동화될 예정이고 최근 기술 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항만 활동은 중앙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투아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더 서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2040년에 완공이 되면 6,500만 TEU를 처리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새로운 항구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최신 트렌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크나큰 자동화 항만의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포트 스마트 항만의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 인더스트리 4.0 시대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 시대의 주요 진전이며 관련된 기술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 기술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에 더 많은 항만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자율 시스템과 IoT입니다. 항만의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터미널 운영 시스템 TOS가 내부 항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포트 시스템, 항만 시스템의 뇌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포트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지털화를 AR을 이용해서 진행하면 좀 더 스마트한 항만 시스템이 가능하고 TOS와 포트 커뮤니티 시스템이 보다 스마트해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하에 해운화 변환 맵 ITM을 마련했습니다. 목표 부분은 혁신, 생산성, 일자리와 스킬 그리고 국제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싱가포르는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해운 캐피털로서 1위에 랭킹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능형 시스템과 더 많은 자율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화 이니셔티브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운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해운 싱글 윈도우, 차세대 교통 관리 시스템, 적시 기획 조율 시스템, 이 내비게이션, 자율 운항 선박 기술 및 스마트 선단 관리 기술, 지능형 화물 운송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해운을 디지털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는 특히 디지털화 중에서도 항만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이 디지털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무엇일까요? 디지털적으로 물리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항만의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실제 항만의 역동적인 행동을 일단 알아야 하고 그 프로세스와 운영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인터랙션이 되고 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디지털 트윈이 중요할까요?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변환의 핵심입니다. 많은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솔루션을 주도하고 성과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구의 회복력과 탄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력은 뭘까요? 더 훌륭한 연결성, 그리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으로 센서를 이용한 연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빠른 컴퓨팅과 저장으로 강력한 분석과 운영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IT 활용의 혜택입니다. 새로운 자동 기술로 또 빅데이터와 AI 등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이용하면 차세대 항구가 효율성 높고 스마트해집니다. 각각의 사물 인터넷을 눈, 귀, 입으로 생각하고 자동화는 손과 다리, 빅데이터는 메모리와 지식, 또 딥러닝이 뇌가 됩니다. AI도 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AI, 사물 인터넷, 자동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단일 목적을 가진 디지털 트윈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행동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까지 접목을 하면 그 미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로지컬한 프로세스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개발할 때 어떤 모델이건 간에 목적 주도적이어야 하고 신뢰 수준, 즉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산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물리적 시스템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면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려면 목적에 적합해야 하죠. 목적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이라고 한다면 항구를 설계한다 또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평가하거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고 또 실시간 통제와 예외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다르게 구축할 수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항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려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예 구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솔루션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만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워낙에 다양하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의 디자인을 평가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정확도의 수준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기획 운영 전략, 또 일상 운영,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목적에 적합하게 서로 다른 신뢰도를 조정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에 4가지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력과 최적화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적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플랫폼이 최적화 없이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또 최종 사용자가 최적화는 알아서 조정을 해서 데이터를 반영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단독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나 인터페이스와 연결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지시를 내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분성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여러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세싱 자원이 필요할 때를 감안해서 기회비용 감안해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끝으로 가시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인지도가 가시성이 높게끔 구현할 수 있는가. 2D, 3D 모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2D, 3D 모두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디지털 트윈의 기회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분석이 되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이 역사적인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도 구동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이러한 예측 능력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은 반드시 실제 세계의 행동을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임팩트를 예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없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실제 세계보다 더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미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행동과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임팩트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만약에 이러한 이 역사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버리면 보통 예측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과거에는 발생한 적이 없는 시나리오까지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이런 획기적인 알고리즘도 과거로부터 배우는 데에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미래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전에 그 영향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정보를 다시 러닝 모델에 주입을 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해보면
디지털 트윈은 역사적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현재의 데이터를 IoT로부터 가져오고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어떤 타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줄 수 있고 또 시나리오 생성을 디지털 트윈을 함으로써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학습 모델로 주입이 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주입이 됩니다. 그 최적화된 디지털 공간의 슈퍼브레인을 통해서 피드백이 다시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애널리틱을 이용하면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 시스템과 함께 가동이 되면서 최적의 효율성과 지능을 갖춘 미래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C4NGP는 이러한 항만 디지털 트윈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C4GMP는 싱가포르의 해양 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솔루션 개발 중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세대 항만의 문제 해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최적화 또 투아스라는 차세대 항만을 위한 핑거4의 터미널 컨셉을 연구하고 있고 로봇이 최적의 위치를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AGV 배터리 배치 전략과 또 저장 전략 또 해양 생태계 부분 그리고 신항, 구항 간의 충돌 방지 또 C채널 부분의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하고 우리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해온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게 됩니다. 인하우스의 오투데스라고 하는 해양 디지털 트윈을 개발 중인데요. 이것이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연구 분야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학계에서 굉장히 가치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오투데스 플랫폼을 토대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투데스 플랫폼은 각각의 컨셉들을 모듈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최적화와 최적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최적화 엔진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주는 시뮬레이션의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 시뮬레이션에서 애널리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이 플랫폼 위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되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인사이트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마크업을 통해서 항만의 컨피규레이션을 구현해주고 어떻게 하면 모델을 가속화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동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에서 오투데스가 어떻게 이러한 항만의 컨셉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의 최적화는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전략을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AGV가 태스크를 완료하면 AGV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충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태스크를 대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태스크 대기해야 되면 어느 태스크를 대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최적화 사례에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시뮬레이션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GV 알고리즘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실제 세계에서 테스트하기보다는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GV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서 각각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취약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화에서의 시뮬레이션 여기서는 최고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여러 가지 자원 결합을 함으로써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야드 크레인과 AGV 수 그리고 암벽 크레인 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신항의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을 했을 때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팅할 수 있는데요. 해운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어떤 파워 아웃이 발생을 했다거나 허리케인이 올 때 빠르게 디지털 트윈이 그 항만의 타격을 예측을 해서 실제 발생 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미리 비상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근 이니셔티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 ML 표준입니다. 포트 ML은 항구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편적인 마크업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입니다.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포트 ML 얼라이언스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와 연구자, 개발자, 또 항만 관련자와 투자자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인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포트 ML이 새로운 항만 해운 머신러닝 랭귀지 표준으로 채택이 될 텐데요. ISO라든지 UN에서 채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트 ML 표준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드 저장 부분에 관련한 언어 구현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라고 한다면 포트 ML의 장점은 포트 디지털 트윈의 구축과 가속화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워킹 플랫폼을 수립해서 호환성이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 트윈을 해운과 항만업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간에 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포트 스튜디오입니다. 싱가포르 포트 스튜디오는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로서 디지털 트윈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고 인터페이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 모듈이나 오토데스 플랫폼 그리고 포트 ML 스탠다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확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이 신항에서 4.4km 길이 또 폭은 1km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을 하는데 5분 걸리고 1일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수백만 건의 이벤트를 돌릴 수 있고 5분 만에 이제 컴퓨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려면 목적 적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이 여러 가지 수준의 정확도를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모듈을 타입부착할 수 있고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디지털 트윈을 지원할 수 있고 디자인에 원래는 쓰일 예정이었는데 최적의 디자인을 찾는데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스튜디오는 포트 ML 표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 ML을 읽어서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스튜디오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 포트의 포트 ML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위치입니다. 싱가포르 공립대학에 위치해 있으니까 후에 싱가포르에 오시면 꼭 이메일을 저에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